확실히 정부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전 관련주요 중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를 받기 위한 전단팀 구성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업 전환 방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함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솔루션 등을 준비를 미리 해왔던 것이죠. 특별히 지금 에너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각 나라가 블록화 현상을 갖게 되는 지금 상황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는 건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고, 어쩌면 시장에서 이러한 주식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매출과 결과를 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수소 관련주 중에 하나인 한국가스공사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소 에너지는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발 가운데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수소차를 당연히 넘어서 수소 열차, 수소 비행기, 그리고 수소 드론, 수소 선박, 이런 식으로 수소 에너지가 사용될 범위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전 정부에서 수소 산업을 발표를 했었고, 2019년도에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죠. 2050년 기준으로 수소 산업을 통해서 벌어들일 돈의 예상치가 3,0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수소 산업을 먼저 빠르게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범적인 부분도 먼저 도입을 했었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 수소 쪽에다가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해서 돈을 얼마나 투자했냐면 18조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8만 톤의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사실 저는 이 관점이잖아요. 수소 쪽으로 섹터가 상승을 계속 냈었냐, 매출이 나왔냐, 이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준비 중이고 앞으로 에너지 문제에 관련해서 매출을 내야 할 분야이고, 그리고 대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저평가 위치에 가 있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산업 규모는 작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이나 선박이나 트럭이나 드론이나 이 다양한 부분에 수소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메리트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전기차를 한번 생각해보면 전기차를 생산해서 돈을 번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주가가 오른 기업도 있어요. 미래에 벌어들일 평가가 지금 됐던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수소는 어떻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소 섹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 특이하게 제가 왜 이 종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냐면, 이 거래량만 봐도 사실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우량주로서 겨울에 가스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겨울 시즌이 되면 매출이 좀 나아지고 그런 평범한 흐름을 보냈던, 사실은 주식으로서는 그렇게 매력이 있지 않은 그런 회사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소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작년 9월이었죠. 그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한 비전 선포라고 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때 또 급등한 적이 있고요. 무슨 말인가요? 수소라는 타이틀로 주가가 상승한 적이 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이 거래량을 보십시오. 이제는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래의 흔적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가격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를 분석하실 때는요, 크게 늘려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주식이 어떠한 흐름과 패턴으로 지금까지 가격을 유지했었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볼 수 있는 재무 차트도 같이 가져와서 보면 좋고요. 자, 보시면 2010년도부터 매출액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2013년도에 정점을 찍었네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2012년도에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오른 적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매출 상황이 이전에 2008년도 정도 상황으로 안 좋게 되자 주가가 다시 내려간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사실 어떤 특별한 매력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보합을 가거나 시장이 안 좋으면 같이 떨어지거나 그런 모양을 가졌던 주식이죠. 현재로서는 에너지 공급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단기 순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면 최근 1분기까지는 이전에 근래에 들어서 보지 못한 매출액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차트 위치는 어떤가요?
네, 길게 봤을 때 뭐 이때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만 어느 가격에서 좀 방어를 많이 해줬냐면 이 3만 원 선에서 좀 방어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낙폭이 너무 셌던 이 코로나 때 3만 원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금 3만 원을 회복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3만 원 라인이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데 재료가 분명 있죠. 수소 섹터 재료가 있어요. 근데도 주가가 못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최근 1년 동안 3번의 산을 만들고 못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주가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세력이 지금 보낼 타이밍 아니기 때문에 재료는 분명 있어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도 우량주인데 주가 움직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실 이게 좀 매너가 없죠. 이 폭락하며 또 오를 때 기대감 줬다 폭락하며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대감 주고 다시 실망시키는 게 세력들의 전략이라고 했죠. 네, 이 우량주가 매출도 잘 내는 이 주식이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주식을 패대기 칠 필요가 있을까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이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는 거 봤을 때 아직도 세력이 그 관리하는 그 가운데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3만 원 정도 가격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못 오르는 가격 최근 들어서는 3만 5천 원 정도의 지지를 받았고 위에서부터는 한 5만 원 정도로 결국 뚫지 못했네요. 그럼 앞으로 흐름에서 이 종목이 만약에 모멘텀이 약해서 밀린다고 하면 한 3만 원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오른다고 한다면 5만 원을 다시 뚫고 갔을 때 이 매물이 이제 소화가 돼야겠죠. 세력 입장에서 여기 물린 사람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 뒤에 5만 원 위를 찌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 거래가 터진 여기에 물량이 더 많겠죠. 여기에 물량이 많겠습니까? 여기 많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많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뚫는 게 첫 번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중요한 건 시세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주인공이 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도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 이전까지는 많이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전도 관심을 갖겠지만 전 세계가 이제 대체할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몰두하고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투자 개발을 앞으로 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우리가 후보를 친다고 한다면 사실 이 한국가스공사뿐만이 아니라 수소 섹터 전반적으로 어떤 회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만 수소 산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이 수소 산업이 발달이 되게 되면 다른 나라도 이 산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가 중요할까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정말로 이 기술을 만약 확보한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글로벌로 진출한다는 건 뭐죠? 회사가 기존의 박스를 여기로 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글로벌 진출하면 이 박스를 뚫고 올라가서 더 큰 회사로 도약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수소 섹터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소 섹터가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렇고 여러 종목도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가격 분석을 통해서 수소 섹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다른 섹터도 공부하시고 다른 종목도 공부하시면서 관심 종목을 좀 늘려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